네, 작가님, 저희가 뭐 톨스토이 얘기도 해보고 예. 제 작품 얘기도 해보고 예. 작가님 작품 얘기도 해봤는데 예. 저는 작가님의 어떤 생각을 듣고 싶어졌어요. 그 어떤 삶의 작가님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라든지 예. 지금 추구하시는 가치 이런 이런 것들이 뭔지 궁금하고 독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소설가다 보니까 예, 예. 독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네. 뭐 저의 삶의 의미. 어쨌든 간 좀 정체성인 소설 전업으로 쓰고 있는 소설가로서 네. 그 소설가로서의 삶이 이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얘기하면은. 그렇죠. 근데 일단 소설이란 예술 자체가 네.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서는 네. 어쨌든 간에 서사 예술로서 이야기로 네네네. 풀어진 예술로서는 이 주도권을 영화나 어떤 뭐 드라마, 웹툰 이런 쪽에 뺏긴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뺏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접하기가 사실은 네. 영화는 틀어놓고 보면 되잖아요. 그쵸. 소설은 내가 직접 읽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 정도가 소설 예술의 가장 전성기. 그쵸, 전성기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레성 같은 작가들 뭐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뭐 다 무슨 19세기 토마스만 네. 그쵸 19세기 말에서 뭐 20세기 초 이럴 네. 때 활동했던 작가들이고 근데 그때에 비하면 서사 예술에 재능이 있는 그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영화 로 많이 가고 뭐 TV 방송으로 많이 가고 맞아요. 그런 근데 플랫폼으로 예.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주목받는 소설 뭐 돌킨의 반지의 예. 제왕도 그렇고 예. 좋은 작품이라고 여겨졌는데 예. 결국 영화돼서 영화로 더 주목받잖아요. 그쵸. 네, 그거 보면 이제 미디어의 시대에 정말 자리를 내어주긴 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전히 공고한 문학의 위치가 있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이 더 영상 친화적인 시대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가가 옛날만큼의 위상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사회적인 것에서 낮아진 측면은 있지만 네. 이 소설이란 텍스트가 준 장점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서사 예술이라고 해도 영화는 네. 이 수용하는 입장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네네.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영상이 그냥 보는 입장이라면 네. 이 소설이란 거는 읽는 것 자체가 어떤 소설은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자가 계속 상호작용이 계속 들어가고 그렇죠. 노력과 동시에 그렇죠. 굉장한 노력이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나 딴 거는 사실 그냥 일방적인 수용의 성격이 그렇죠. 강하다면 네. 소설이란 건 굉장히 상호작용이 큰 장르고 계속 사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텍스트 이제 그쵸. 까만 글자뿐인데 그렇죠. 글자에서 읽으면서. 어떤 등장 인물의 외모도 상상을 해야 그쵸. 되고 그 네. 사람의 배경 이런 게 다 맞아요. 상상력이니까 네. 굉장히 시대도 상상하게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고 사유가 들어가는 활동이다. 네. 근데 그것만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영화라는 그러니까 더 깊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고민한다고 해도 소설에서 뭐 죽음의 문제를 다룰 때 죽음의 문제를 다룬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화는 그것을 어떤 그 소설만큼 깊게 길게 어떤 그렇게 할 수가 없 텍스트로 이렇게 묘사되면서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화라는 것은 어떤 단편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보여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된 소설 보면은 되게 축약된 게 많고 많은 게 빠진 게 생략되고 많잖아요. 그렇죠. 네. 레미제라블만 해도 뮤지컬로 된 거 보면은 예. 어떤 레미제라블의 2권 같은 게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에 대한 담론이 엄청 길잖아요. 거의 한 권짜리인데 그거는 빠져 있잖아요. 아예 싹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의 그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에 대한 고찰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작품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가 빠진 경우겠죠. 미디어로 전환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담아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영화에서 그거를 다 담아낼 수가 없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 예술의 가치는 영원할 거다. 영원할 거다. 밀리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더 대중적인 거기서는 분명히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매체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저는 흥미로운 게 요즘 같은 시대에 새로운 경향이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순수한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은 사실 구전 문학이 어떤 시초잖아요. 호메로스도 서사시잖아요. 낭송하는 거. 요새 그런 낭송의 형태의 콘텐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낭독, 오디오북.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봐도 낭독 전문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약간 호메로스가 또 주목받는 그런 호메로스적인 낭송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그런 재밌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디어의 어떤 홍수 속에서 새로운 형태가 또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 하시던 말씀. 예. 그래서 그 어떤 이런 위치에서 소설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그 저도 뭐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사명 의식이 없으면 사실은 전업으로 10년 이상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어떤 일을 해도 이걸로 버는 것보다 많이 벌거든요. 아, 맞아요. 소설 써서 버는 것보다 어떤 직장 생활할 때 버는 저는 이제 4년 정도 직장 생활 했는데 훨씬 안정적이고. 그렇죠. 네. 비교가 안 되죠. 비교 안 되죠. 경제적인 네. 건 비교가 맞아요. 안 되지만 근데 어떤 그 이걸 통해서 그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어떤 소명의식. 그렇죠. 그게 있어요, 저는. 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또, 아니면은 사실 예. 전업 작가는 하기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10년이란 세월을 예. 소설을 쓰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나도 한번 예. 이 마음으로는 예. 절대 못하죠. 그쵸. 네, 맞아요. 소명의식.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의 삶이 소설가로서의 삶이 이전에 돈 많이 벌 때보다 네. 불행하냐? 그럼 아니에요. 지금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지금이 더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이제 네. 약간 그 컨트롤 잘 해야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 벌 때처럼 팡팡 못 쓰죠. 아, 그건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픽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절제력 갖고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떠나서 또 이 안에서 또 만남들이 있고 생기고 네. 교류하는 분들이 생기고 네. 굉장히 그 즐거움은 커요. 그리고 굉장히 독자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예술이에요. 소설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술들은 이를테면 드라마 시나리오도 다 공동 창작이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소설은 예. 그 마블 스튜디오 보면은 예, 예. 그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뭐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어벤져스 않는데 뭐 이런 예. 거 보면은 요새 새로 나오는 것들 이제 소식 이런 예. 거는 저는 좋아해서 이제 예. 소식을 종종 이제 찾아보곤 하거든요. 예, 예. 막 외국 뉴스 기사도 찾아보고. 근데 보면은 예. 공동지필이에요. 그렇죠. 예. 다 공동지필이고. 예. 네. 예. 이야기를 하면은 예. 그러니까 그런 다른 그 서사 예술들은 네. 그리고 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업 영화는 어떤 그 기승전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성공이 보장된 그 문법 안에서 다양한 창작자들이 붙어서 협업하는 거라면, 그렇죠. 중요한 건 또 시각화니까. 그렇죠. 네. 이 소설은 독자적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예, 고립적이고. 예. 네. 그리고 작가가 기승전결을 다 만들어간다. 그렇죠. 물론 이게 그 이제 출간 과정에서 편집자나 출판사의 의견에 의해서 수정되기도 하고 뭐 삭제되기도 하지만. 네. 이 작가의 독자성과 그 주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예술이다. 그런 측면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다. 네. 인생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의 이제 그 어떤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건데 리스크나 그건 있지만 저는 그 독자성이라는 게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예. 소설가의 가장 힘든 점이기도 그렇죠. 한 것 같아요. 사실. 혼자 고립돼서 작품 활동을 하고 사유하고 예. 그런 진짜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시간 예. 이런 게 뭐 창작자로서는 행복하기는 해도 예. 한편으로서 인간으로서는 예. 되게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양면이 다 있는 거고 맞아요. 그게 그 좋으면서도 맞아요, 고통스러운 거죠. 네, 맞아요. 좋으면서 그 말이 진짜 저는 공감되는 게 고통이 수반되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외롭기도 하고 그쵸.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되니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요. 저도 소명의식 하에서 하는 거고 어떤 소명의식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쨌든 간에 그 소설가라는 거는 네. 글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굉장히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길게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당대를 넘어서 사실은 뭐 작가 중에서도 당대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다가 그가 이제 죽고 나서 오히려 네. 뒷세대 사람들한테 그 어떤 많이 읽히고 영향을 끼친 그게 작가들이 대다수죠, 있잖아요. 사실. 예, 사실 고전은 대다수죠. 네, 고전은 그런 네. 작가 대다수인데 그런 어떤 이 나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전달돼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 이런 어떤 그게 이제 일종의 소명의식인데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거 안에서 지금 시대 그리고 제가 좀 관심 있는 저는 이제 청년 세대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뭔가를 그 전해주고 싶어요. 소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써나간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나 이걸 접하는 독자들의 삶이 더 가치 있게 되는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네.
그거면은 저는 굉장히 그 축복된 삶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걸만 뭐 유명해지고 이러지 않더라도.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에서 좀 생각하는 게 소설을 쓴다는 게 사실은 소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쵸?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삶에 대한 고민들을 소설에 담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 그거를 사람들이랑 대화를 안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랑은 피상적인 좀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뭐 먹었는지 뭐 영화 어떻게 봤는지 좀 가벼운 얘기를 하는데 소설가는 그럼 고립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대화하지 못하는 것들 대화 쉽사리 대화로 꺼내기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 자기가 진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얘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자신 안에 갖고 있다가 이야기로 풀어내는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서 뭐 페르소나를 위하여 집필할 때도 저런 주제에 대해서 누구와도 이야기를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의 결핍이 소설을 쓰는 원동력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작가님은 어떤 토론 같은 것도 많이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교류한 작가님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랑은 저는 이제 그 서로 조금 창작물을 공유를 하면서 중간중간 공유를 하면서 서로 피드백도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 뭐 내가 생각하는 거에 내가 생각하는 거 3분의 1 정도밖에 안 쓴 상태에서도 서로 좀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이 그룹이 생기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이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들을 다 이렇게 막 공유하고 또 그 생각 통해서 빌드업 시키고 이런 것들에서 좀 더 그런 친구들이 생기기 전에는 혼자 고민하고 더 그게 강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3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저는 그런 진짜 좋은 동료 모임이네요. 굉장히 그 지지가 되죠. 이 길은 사실은 저는 좀 혼자서는 가기 힘들다 생각해요. 같이 맞아요. 연대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이 작가 모임 한 지 2년째 됐는데 그때는 조금 제가 고민한 것들 많이 나누죠. 대화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그 연대 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예술가들이랑 교류해야겠다.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랑 교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좀 동료도 저도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소설 쓰는 분들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분들이랑 많이 친해져가지고 저는 그림 그리는 분들이랑 얘기하니까 오히려 뭐랄까 더 제 생각을 빌드업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또 됐어요 요새. 네, 그분들한테 이제 제 생각도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제 창작을 하시던 분들이니까 전혀 다른 측면에서 또 어떤 피드백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작가님이랑은 조금 어떤 결이 다르지만 저도 이제 연대의식의 중요성을 느끼고 저도 이제 그런 여정을 함께하는 분들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다음에는 이제 작가님과 또 교류를 자주 해봐야겠어요. 이게 또 뭐 건너건너 저도 그런 분들 만났으면 좋겠네요. 같이. 맞아요. 좋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소설가의 삶 그거 얘기 좀 이어가자면 그래서 이제 소설가로서의 삶은 그렇게 또 글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이 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더 중요한 주제에서 고민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좀 그들의 삶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 하고 싶다 이런 게 좀 작가적인 어떤 저의 바람이라면 그냥 이제 저 인간으로서의 그거 어떤 삶의 어떤 목표는 그러니까 사랑하자예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러니까 아무리 문학이 중요하다고 그래도 나는 글 쓰니까 뭐 톨스토이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톨스토이 아내가 자살시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사실은 좀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죠. 어떤 재산에 관련. 그렇죠. 재산을 다 이제 다 헌납하려고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막. 근데 이제 뭐랄까 뭐 문학을 위해서 관계를 다 희생한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맞아요. 저도 문학보다는 사람과 사랑이 진짜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사실 좋은 문학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 문학이라는 게 사람과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등한시해서는 좋은 문학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저의 삶에 좀 추구하는 목표는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가 그 네. 사랑의 역사라고 책 하나 썼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히스토리 오브 러브가 아니라 웍스 오브 러브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사랑의 행함 이 정도가 네네네. 번역이 더 정확한데 거기서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은 네.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다양한 층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쵸. 친구 간의 사랑. 뭔데 그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이웃 사랑은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 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네. 사랑해라.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진짜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진짜 어려운 거죠. 네, 진짜.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너의 삶이 충만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만나는 작은 관계들도 있고, 그쵸. 뭐 직장에서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우리가 또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제 그 얘기인데. 그쵸. 그래서 조금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삶에서. 그러니까 그걸 뭐 무조건 고상하게 뭐 무조건 불특정 다수만 다 사랑해라가 아니라 1차적으로 일단 내 가족과 내가 내가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한 번 더 용납하고 실수했을 때.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곤 하는데 자신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받은 사람이 또 밖에 나가서도 또 사랑을 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많이 사랑을 끌어들인 사람이 또 사랑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사랑의 선순환을 잘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고 사랑도 받고 어려운 일인데 맞아요. 조금 그런 마음을 갖고 어쨌든 의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근데 그 가치가 굉장히 좋네요. 이제 소설가로서는 세상에 어떤 선한 울림을 주면서 동시에 인간 류강으로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데요. 네. 어떤 도스토예프스키가 어떤 롤모델이라고 하셨는데 도스토예프스키보다는 어떤 톨스토이적인 그런 생각 같기도 해요. 톨스토이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예요. 도스토옙스키도 똑같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정말요? 도스토옙스키는 진짜 이렇게 많이 사랑했죠. 가족들이랑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죠. 이제 저는 도스토예프스키 하면 되게 어둡고 나일리즘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치우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청년 때는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공유했지만 그 시베리아 유형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밑바닥을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렇군요. 작가님의 그런 삶의 방향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갑자기 그런 얘기하니까 빛이 호강이 나는 것 같아요. 말만 이러지 잘 못해요, 저도. 저도 작가님이랑 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소설을 쓰고 있고 저도 뭐 거의 뭐 소설가가 되겠다는 이제 희망을 품은 지는 10년 남짓하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작가님이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오직 저만이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남겨보고 싶고 사람들에게 전해보고 싶고 그래서 사실 제 필명도 이유거든요. 제가 사실 이유가 필명인데 그 뜻을 설명하자면 이가 특별할 이예요. 다를 이. 다를 이고 우가 어리석을 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어리석음이 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제 자신이 뭐 예를 들어서 카미나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대문호가 될 거라고 이제 믿고 자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문학상에 공모한 것도 여러 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 실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정말 대문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만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힘내서 문학을 시작한 거거든요. 나락으로 한번 떨어졌다가 내 위치를 좀 알고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겠다 이러고 이제 시작하면서 필명을 지었던 건데 이유라는 거 이제 그러니까 특별한 어리석음으로 남자 이런 각오를 좀 담은 거예요. 그래서
필명에 좀 저의 어떤 소설가로서의 소명 의식이 좀 담겨 있기도 해요. 그렇네요. 네, 특별한 어리석음으로 남자. 예. 그래서 그런 소명 의식, 그러니까 작가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게 없으면은 진짜 글을 지속해서 쓰기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이 예.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예. 네. 뭐 직장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 막 극작품도 출간하시고 그런 예. 분을 주위에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런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분들 보면 예. 작가님이나 저처럼 느끼는 그런 수명 의식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요즘 예. 고민하는 게 작가님은 이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소설가는. 예. 그러니까 뭐 당대에 주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소명 의식을 갖고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어떤 사명 예. 그런 게 소설가에게 있다고 했는데 근데 당대에 사실 주목을 받지 못하면 고통스럽기는 굉장히 하잖아요. 고통스럽죠. 예. 읽어주는 이가 없고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세상에 떠나보내는 목소리인데 예. 그 목소리에 어떤 응답이 없고 그냥 메아리만 들린다면 굉장히 공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요즘 시대를 보면은 예. 그래도 소설가에게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미디어 컨텐츠에 밀리고 있지만 예. 어떤 희망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소설가가 스스로 예. 어필해야 되는 또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상하게 글만 써도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또 할 수 있었다면 요새는 스스로 이야기에 대해 또 어필을 하고 그러는 게 오늘날의 소설가의 미덕이지 않나 그런 결론을 내려서 저는 좀 열심히 저를 좀 PR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하고. 작가님 보면서 네. 그러니까 필요한 지금 시대에 네. 필요한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소설가로서 예. 문학인으로서 예. 뭔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런 팟캐스트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지만 예. 사실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너무 그쵸. 재밌는 게 맞는데 저희 오늘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죠? 되게 다크하고 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요. 저도 소설가로서. 예. 근데 뭐 시도는 계속 해봐야죠. 그래서 읽혀지기 위한 시도. 예. 저는 이제 오늘날의 소설가가 가져야 할 스스로 덕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네, 한번 열심히 해봐야죠. 예.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작가님의 그런 밝은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문학적 여정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다음 화에서 저희 이제 소설가로서 다음 행보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출간하고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예. 네.